자, 이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 계약 공유 중개사 입장에 봤을 때 일반 중개 계약은 계약 공유 중개사에다 별로 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전속 중개 계약으로 보니까 의미가 되게 많죠. 진짜 7일 이내 정보도 공개되고 정보 공개 내용이 되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 중개 계약을 해가지고 의뢰를 할 경우 여러 중개 의뢰인 계약 공유 중개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보다 전속 중개 계약 하나의 계약 공유 중개사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 이 전속 중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목적 달성이 더 높다 하는 논문의 발표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전속 중개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 내용을 들어봐도 이 일반 중개 계약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로 느끼는 부분과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 계약 공유 중개가 느끼는 의무가 훨씬 부담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쟁을 안 한다. 이분이 이 전속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게 그게 왔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계약을 하면 자기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산에 올려 있는 거 해서 서로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그냥 그런 정도 선에서만 하고 누군가가 이걸 찾아오면은 이렇게 해주고 이거지 전속 중개 계약처럼 정보 공개돼야 되고 또 이런 어떻게 업무를 했다고 보고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자는 정보 공개를 하는데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 가서 다 일일이 봐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피드백이 됐는지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또 다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에 있는 계약 공유 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속 중개 계약을 통한 중개 의뢰가 목적 달성에 있어서 더 많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전속 중개 의뢰를 했을 때 역시 의뢰인에도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계약 공유 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중개 의뢰 계약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속 중개 계약을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이 수익을 증대하고 또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중개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법에서는 전속과 일반에 대한 중개 계약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런 전속 중개 계약을 하고 또 아니면 일반 중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새로 오픈했네 하고 이렇게 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새로이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여러분이 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노하우를 다 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목장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동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과거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또 아파트 안에서 하려면 내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존재를 알리는 정말 홍보활동과 또 그에 상응하는 나의 활동이 뒤쫓아오는 것만큼 사실은 이 계약 비율도 올라갑니다. 물론 그 속에서 신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지나가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문의를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사람 다시는 여러분 사무실에 안 옵니다. 그래서 특히 학원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과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느끼시면 알겠지만은 고객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줄 수 있고 그 한 번 온 고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이 되는 거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 전속중개 계약에 대한 의뢰가 막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전속중개 계약이 분명히 법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체결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법정 조항은 제 24조입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140페이지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참 이런 내용을 모를 것이라 보는데 이제 뭐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이게 나한테 의뢰한 거, 또 매도의 의뢰든지 매수의 의뢰든지 이런 것들을 이 거래 정보망에 올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의뢰인이 팔고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그 컴퓨터의 내용을 보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자료를 올린 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정보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 고객이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고객이 이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한번 계약을 중개해 봅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을 하는 업자에 대한 지정과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입 배경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신속한 교류를 촉진시켜 중개 업무의 전무와 능률을 이루고자 도입을 했고 93년 제4차 개정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정보망은 미국의 MLS나 일본의 메리스와 유사한 형태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래정보망의 주 전산기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등록된 매물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거래정보망 사업자의 지정 요건인데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물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15제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강연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할 것, 그리고 정보 처리기사가 1명 이상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가도 1명 이상 확보할 것,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는 이런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제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부분이겠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강력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할 것. 요게 이제 모으는 게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것만 잘 모아서 이 부분들 정리해서면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페이지 141페이지에 지정 요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네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마다가 오지선당 중에서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의 구비 서류는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서의 교부.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는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의 승인인데 거래정보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지문에 있어서 거래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 인정할 때는 이를 교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요 내용에 그리고 또 하나 더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은 거래정보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거. 요 세 가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는 거. 또 이 교부를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또 운영 규정을 승인받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거. 요거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게 이제 지문으로 이제 나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나오는 이제 거래 교재 143페이지 거래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해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원칙 준수 의무, 개업공인중개 정보 공개 관련 의무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래사실의 사업자의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재량 처분인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법 24조 제5항인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 처분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재량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그리고 개인의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이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정 취소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정 취소를 할 때 그냥 지정 취소를 재량 처분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정 취소를 할 때는 꼭 청문회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있는데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재량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정도는 이제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은 끝났지만 내년을 혹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5가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럴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이해하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그래서 행정 형벌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 형벌과 과태료로 나눠지는데 행정 형벌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래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허위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단속을 들어가니까 이런 물건들이 싹 빠지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문을 다 닫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이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내용을 공개하면 절대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린 그런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부에서 이 인터넷에 올라있는 정보, 이 중개대상물을 조사해 보니까 허위 물건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런 조사를 딱 들어가자마자 물건들을 다 내리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문을 잠그고 다 이제 한동안 잠적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게 바로 이런 행정처분 때문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커다랗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에 대한 지정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시험에 그런 표현을 시험을 문제를 냈어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은 뭐냐 이런 부분도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보시고 또 전속 중개계약에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정보 공개 내용 있죠. 그거 암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꼭 암기하시고 오늘은 뭐 교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개업을 준비할 걸 다 준비했어요. 개업식도 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뢰인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의뢰인이 일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전속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이런 의뢰인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수업에 대한 후반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전에 같았으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맥주 타임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할로겐 데이도 있고 요즘에 점점 코로나 발생자가 100명이 넘게 늘어나는 모습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이제 이후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 사회인이 되는데, 사회는 분명히 냉정하고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학교처럼 단순하고 쉽고 가정처럼 편하게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는 정말 무섭고 냉정한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이 냉정한 사회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훈련이 바로 이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수업과 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 훈련이 되고 무장이 돼서 사회에 진출도 하고, 또 사회 진출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부분을 수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다 출력을 하셔서 그거를 꼭 같이 이렇게 교재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아예 출력을 좀 해서서 수업 시간에 그걸 갖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에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교재와 법령집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걸 꼭 여러분이 출력해서 이 수업 시간을 들을 때 그걸 갖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 수업일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에게 제가 다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꼭 출력해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같이 출력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여러분이 하나 별도로 작성을 해서 레포트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수업을 들으시고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후에 또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이 매매계약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서를 받고 여러분 제 수업을 듣고 이 매매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또 역시 레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는 레포트 제출이 여러분이 그냥 수업 듣고 요약 정리한 부분에 대한 것만 했지만 이 중간고사 이후에 하반기에는 별도로 성적에 반영이 되는 레포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이고 하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업을 여러분 다음 주엔 더 잘 들으셔야 되고, 빠지시면은 수업도 못 듣고 레포트도 못 듣기 때문에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수업 잘 들으시고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한 거 역시 또 전체적으로 잘 요약 정리해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